안녕하십니까. 사상체질과 백년밥상의 체질건강 전문가 장석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체질학적으로 풀어서 재미와 감동은 물론이고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멋진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체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요. 특별히 태음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어떤 체질인지 유추를 해보시면 더욱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요, 태음인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태음인은 어떤 사람 보고 태음인이라고 할까요? 제가 방송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얘기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체질은 더더욱 그렇지요. 태음인에 대한 특징, 같은 태음인이라도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학습, 여러 가지 이런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태음인인데 저게 안 맞네 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한 60에서 70% 이렇게 유추를 하시고 좀 통계적으로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태음인은 어떤 사람 보고 태음인이라고 할까요? 자, 이름이 양인이 아니고 음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왠지 잠을 많이 자야 될 것 같고 해의 기운보다는 달의 기운을 많이 받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어떤 사람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음인이 어떤 학자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다. 무려 50%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점검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감별을 한 명씩 다 해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라고 딱 정의할 수는 없으나 제일 많은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 5명은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은 태음인은 도대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음인은요. 간의 기운은 좋으나 폐의 기운이 약하다. 그래서 간 대 폐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간이 좋아. 결국 해독력이 좋다고 하지요. 간은 우리 몸에서 화학공장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00가지도 넘는 일을 하는데요. 화학공장처럼 정말 많은 일을 하지요. 중요한 일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간으로 올 수 있는 병은 안 오고 폐로만 올 수 있는 병만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률적으로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라고 정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부분 전체적으로 덩치가 좀 큽니다. 그래서 좀 인자해 보이고 좀 신뢰성이 있어 보이고 서 있는 자세가 좀 굳건해 보이기도 그러는데요. 제가 태음인이에요.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대부분 다 태음인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체질은 유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태음인으로 태어났으면 평생 태음인인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태음인이었는데 크다 보니까 소양인으로 바뀌었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유전학적으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발달된 부위가 허리와 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중부지방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배가 좀 나와 있어서 굳건하고 서 있는 자세가 좀 듬직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근육량과 지방량이 정말 많아요. 운동을 해도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겠지만 또 지방량도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살이 찐 사람들이 태음인에 많습니다. 심지어는 물만 마셔도 살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태음인이라고 했는데요. 심한 태음인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야, 너는 물만 먹어도 찌냐? 나는 숨만 쉬어도 살찐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다 태음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태음인의 어떠한 이 지방사랑, 이 식습관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요. 정말 태음인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얼굴이 크고 눈이 선하게 생겼다고 했는데요. 태음인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 그렇게 상상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으시잖아요. 딱 제 모습이 태음인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 생김새, 이런 모든 것들이 모양, 형태 이런 것이 다 태음인이니까 아, 태음인은 딱 쟤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유추를 해보시면 아주 편하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태음인이 큰 눈을 가졌으며 그 눈이 소가 꿈뻑거리듯이 선한 눈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도 하셨는데요. 그게 좀 달리 이야기하면 태음인이 겁이 좀 많다 보니까 눈을 껌뻑거리는 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소 눈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자, 다음은 목소리가 위엄이 있고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 목소리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예능처럼 아무 말이나 막 하고 또 톤이 높고 또는 가벼워 보입니까? 보통 중저음, 그러니까 저 같은 체질은 고음 불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같이 생긴 태음인 가수 솔직히 저 많이 못 봤고요. 솔직히 저도 노래는 잘 못합니다. 저 같은 체질은 어느 분야에 많을까요?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고 남하고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인문학 코너에 대부분 태음인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태음인들이 타고난 그런 성향 또는 목소리 이런 진행하는 방식 때문에 믿음과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주변에 너같이 생긴 태음인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서 태음인들은 쉽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다 태음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태음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살찌고 무조건 덩치가 크다? 100%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태음인 중에도 소음인처럼 굉장히 가냘프고 덩치가 왜소한 태음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무슨 정치, 의사 또는 뭐 성악 내지는 다 이런 일을 하시는 일입니다. 경찰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정의에 앞서서 또는 남한테 박애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남하고 교류하고 소통하고 정리하고 인맥을 넓히고 다스리려고 하는 대부분 그런 직업들에 태음인들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태음인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행동이 좀 급해 보이나요? 아니면 좀 느려 보나요? 급한 태음인도 많겠지요. 그러나 행동은 좀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다 이렇게 인상이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그게 태음인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과묵하고 마음에 있는 생각을 잘 표현을 안 한다 이러는데요. 뭐랄까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쟤는 좀 음흉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게 바로 태음인입니다. 그러나 나쁜 뜻에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격이 그렇게 과묵한 성격 그런 태음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훈계를 좋아하지만 훈계 듣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난히 또 태음인에 많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지식 전달을 하고 남한테 많은 정보를 주려다 보니까 자칫 좀 독선적이구나. 제가 조금 아무래도 너무 이렇게 강압적이다. 이런 표현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태음인은요. 무엇이든 한번 하면 꼭 끝장을 봐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일도 많겠지만 대부분 보수적인 성격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예의범절을 중요시하면서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고야만은 그런 집념과 끈기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태음인의 유난히 많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요. 다르게 말하면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싫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데요.
안으로 내 것만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너무 지나치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게으른 태음인이라면 오늘부터 좀 외부적인 일, 좀 기획보다는 액션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많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태음인들은요, 의리의 돌쇠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지킨 의리는 명분을 갖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습성이 굉장히 강하지요. 자, 태음인이 잘 걸리는 병은 어떤 병일까요? 자, 저처럼 생긴 사람 어떤 병에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될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폐의 기운이 약해서 심폐지구력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간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간에 열이 쌓이면은 굉장히 안 좋지요. 그래서 그 간의 기운을 풀어주고 약해진 폐의 기운을 올려주는 그런 식단과 그런 운동을 통해서 질병을 미리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태음인이 잘 걸리는 병은 천식, 호흡기 질환 이런 걸 잘 걸릴 수 있고요. 심혈관이라든지 피부 질환, 특히 장 질환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또 태음인은 완실무병한 상태가 바로 땀이 많이 나는 상태입니다. 땀 많이 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태음인은 땀 나는 게 정상이고 오히려 땀이 안 나면 중병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음인은 일부러라도 땀을 많이 내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를 하더라도 또는 운동을 하더라도 땀이 많이 난다. 그게 불쾌해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자리에 가서도 그게 땀이 많이 나면은 좀 불편하기도 하고 남한테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겠지만 그게 태음인의 본 모습이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땀이 안 나면 땀 나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태음인의 가장 큰 임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태음인이 그래서 조심해야 될 질병은 뭘까요? 태음인은요, 모든 질병을 천천히 걸리고 또 천천히 낫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음인보다 더 할 수도 있는 병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를 가졌기 때문에 태음인들은 항상 이렇게 수국대사를 맑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질병은 역시 호흡기 질병이고요. 고혈압이라든지 감기, 당뇨, 그다음에 치매, 그다음에 심근경색도 많이 생기고요. 중풍이나 다한증도 많이 생기는 게 태음인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보장이라든지 호흡기 관련 수술 및 치료 특약에 보험을 좀 많이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저도 이런 특징을 알고 이쪽에 관련된 보험 많이 들어놨는데요. 제가 태음인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실제로 저런 병들이 저희 가족력도 있고 저도 저런 증상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태음인들이 이런 병이 있다고 해도 인정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무뎌서라고 하지만 고통도 웬만한 고통을 잘 참습니다.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자기가 의사인 양,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양, 자기가 그 병마저도 통제하려고 하고 조금 쉬면 나아. 이렇게 그냥 무덤덤하게 넘기려고 하는 습성이 태음인들한테 강하다 보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치료 시기도 놓친다는 것을 알고 태음인들은 몸에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이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음식, 운동으로 예방 및 치료를 하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음인들은 먹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체질이든 먹는 게 다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든 세포는 결국 에너지원이 뭐겠어요? 음식입니다. 우리가 알약 하나, 주사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내 몸을 돌리는 거죠. 결국 이 공장을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려면 원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 원료가 바로 음식입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한출, 땀을 잘 내는 음식,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땀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땀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밥 먹을 때 땀이 난다. 이거 정상입니다. 오히려 태음인인데도 땀이 안 난다?
그러면 오히려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살찐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은 태음인들은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식재료로 조리를 하셔서 음식을 하셔야 되는데요. 한번 입에 손을 대면 배가 터져도 끝까지 바닥을 본다라고 하는 식탐의 왕이 바로 태음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 태음인들 물 먹을 때 보면은 많이도 마시고 급하게 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음인들은 조금 더 느긋하게 그렇게 식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욕이 왕성하다고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아무래도 가만히 저렇게 먹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외부 활동,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셔서 몸에 체지방이 쌓이는 것을 좀 예방하시면 좋겠고요. 그중에서는 단맛을 좀 피하고 양인처럼 잎채소가 아닌 뿌리채소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채소 중에서 어떤 걸 드셨으면 좋겠냐면은 저는 당근을 추천합니다. 당근은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 특히 야맹증을 또 예방하기도 하고 효과도 있지요. 또 식이섬유도 많지만 그중에 칼슘도 많습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다 보니까 대장암이라든지 혈액순환, 그래서 태음인한테 잘 걸린다고 하는 그런 말초혈관 질환에 굉장히 당근이 좋고요. 또 하나 연근도 추천을 합니다. 대부분 뿌리 음식이잖아요. 더덕, 도라지, 무, 마 뭐 이런 것처럼 뿌리 음식을 자주 드시면은 태음인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식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육류 중에서는요. 소고기를 추천합니다. 요즘 소고기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싸지요. 아마 고기 중에서는 제일 비싼 고기에 속하는 것이 아마 소고기일 텐데요. 소고기를 먹고 소화가 안 된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태음인은 느긋한 대사 때문에 소고기마저도 소화를 잘 시킵니다. 물론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소고기 안 좋아하는 태음인도 있고요. 소고기 먹고 소화 못 시키는 그런 태음인도 많습니다. 그러나 평이한 성질, 닭고기처럼 뜨겁거나 돼지고기처럼 차갑거나 그러지 않고 중간에 있는 평이한 성질을 갖고 있는 소고기를 태음인이 많이 드신다면 아무래도 기의 흐름 또 에너지 보충하는 데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음인이 해야 할 태음인한테 좋은 운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태음인은 땀 내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 내는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체지방과 노폐물을 자주 쌓이는 것을 방지하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운동은 유산소, 그중에서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등산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걷기를 좀 바라시겠고요. 걸을 때 이왕이면은 이렇게 복부를 마사지하면서 빨리 걷기, 그러니까 파워워킹이라고 하지요. 마사지를 하면서 파워워킹을 하시면은 뱃살 빼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근육량도 보충할 수 있으면서 체지방도 빼줄 수 있는 일석삼조의 운동, 바로 등산 또는 걷기, 파워워킹, 이렇게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태음인에 대한 특징 다양하게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제가 방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오늘 이거 한 번뿐만이 아니라 방송을 할 때마다 그 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방송만 보시고 태음인을 정의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방송 계속 보시면서 저와 함께 태음인 또는 다른 체질에 대해서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태음인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체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사상체질 상담소 시간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로 아주 소중한 분 모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체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승민님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본인 소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저는 한 17년간 노인 어르신들을 모셨다가 지금은 장애인 분들을 모시는 사회복지사고 장애인 시설의 시설장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이시군요. 네네.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정말 우리 필요하잖아요. 사회 곳곳에. 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네. 어떤 어르신들이나 또는 불우이웃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케어해드리는 이런 일 많이 뉴스에서 보는데 그런 일이신지 어떤지. 저희는 이제 시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등급을 받아가지고 이제 시설에 입소하셔서 입소하시면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건강 이런 거를 이제 관리해드리고요. 또 우리 이제 장애인 분들은 이제 지적 장애나 뭐 신체 장애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증 장애 아니면 심한 장애 이런 분들이 자립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자립 지원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복지에 관련된 사회 복지에 관련된 일을 엄청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 네. 사실 내 몸도 건강해야 남을 케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더군다나 맞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을 케어하려면 뭐랄까 건강 관리 이런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저희 코너 이름이 사상체질과 백년밥상입니다. 네. 체질에 관련된 이야기 이따 제가 또 여쭤보겠지만 네. 평상시에 건강관리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이 참 많이 바쁩니다. 바쁘다 보니까 건강을 조금 많이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또 요즘에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더 이제 시설은 이제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이제 활동을 더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건강을 많이 해칠 그런 염려가 많이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특히 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또 조금 운동도 하고 또 이제 장애인 분들하고 또 체조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건강을 잃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느 누구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네. 정말 최일선에서 계시는 분이니까 건강관리 누구보다도 더 중요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혹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나는 왜 남들하고 다를까 이런 차이점을 좀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같은 밥을 먹더라도 네. 나는 이 반찬이 안 맞는 것 같아. 또는 혹시 이 과일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좀 차별성을 느낄 때 보통 우리는 너는 체질 때문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혹시 우리 이 대표님도 체질에 관련된 그런 궁금증을 갖고 체질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체질을 좀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따로 체질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뭐 이렇게 특별히 제 체질에 대해서 어떤 체질인가는 이렇게 알아보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궁금은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상담을 하면서 제 체질도 좀 알고 싶고 그러는데 아주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체질에 있어서 체질도 여러 가지 체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체질인 것 같은데 또 다른 체질하고도 겹치는 것 같고. 헷갈리죠. 이 얘기 들으면 이 체질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체질 같고요. 막 헷갈리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여기서 예. 조금 더 정확하게 제 체질을 알고 예. 또 그 체질에 맞는 뭐 식사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어서 예, 네, 아주 잘 좀 보셨고요. 이렇게, 사실 체질 감별은 뭐 감별법에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사실 검진하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인데 네. 뭐 사실 이 스튜디오에서 사실 이게 행동하기도 불편하기도 하지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여쭤볼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걸로만 유추하는 걸로 오늘은 그렇게 네. 할 텐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대충 몇 %가 맞는지 네, 네.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네, 좋을 네. 것 같아요. 먹는 것, 첫 번째 먹는 거 해볼까요? 네, 먹는 거는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킨다. 네. 그래서 뭐 음식 타박하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먹는다. 그런데 그 생활이 영양이 부족해서 전혀 불편하지 않다. 이게 먹는 습관의 하나 예시고요. 네네. 또 하나는 성격적인 부분은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고집이 세서 내 길 간다. 그래서 집념과 끈기가 좋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보수적이면서 가정적이고 또 신체적으로는 좀 열이 있어서 땀이 나는데 땀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오히려 땀 흘리고 나면 개운할 수도 있다. 네. 또 뭐랄까요, 성격적으로는 뭐랄까 봉사 정신도 뛰어나고 또 오지랖도 넓고 특히 그 박애주의 정신이 뛰어나서 남 퍼주다가 거짓골 못 면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체질에 맞는 키워드 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뭐랄까요, 돈 관리. 그러니까 돈 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체질은 어떤 체질인지는 제가 이따 알려드릴 텐데 네. 이 체질은 돈 꺼주고 받지도 못하고 또 받기까지의 그 고생을 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체질은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꿔준 돈 못 받아가지고 흔한 말로 야 내가 꿔준 돈만 해도 지금 다 받으면 야 빌딩 하나를 짓겠다. 네.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사례를 드렸는데 대충 몇 프로 정도 맞다고 보십니까? 저 한 8, 90%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태음인이라는 체질이거든요. 네. 우리가 양인, 음인이 있는데 사실 저도 태음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태음인에 맞는 키워드를 좀 드렸는데 네, 네. 이게 바로 8, 90% 맞다고 하시니까 보여지는 용모 사기, 체형 기상, 뭐 딱 이거 하나만 갖고 너는 태음인이야 이렇게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네. 태음인에 아주 가까워 보이시고 지금 말씀하시고 동의하신 부분도 네네. 네, 태음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로 건강관리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운동 주로 하십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제 스피닝 같은 거 하고 예. PT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좀 다리를 다치고 나서는 아이고, 예. 그런 운동을 못 하고 지금은 좀 이제 바쁘다 보니 걷는 거는 많이 못 해요. 주로 못 하고. 재활에 신경 쓰시겠군요. 못 하고 이제 운동도 해야 되니까 집에서 러닝머신이나 자전거나 뭐 이게 덜덜이 같은 거 이런 거를 설치를 해놓고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태음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태음인은 모든 체질 중에서 근육량이 제일 많고 대신에 체지방률도 제일 많은 체질이 네, 맞습니다. 태음인이에요. 네. 흔한 말로 물만 마셔도 살찐다라고 하는 체질이 바로 태음인이고 네, 제가 그러세요? 네. 더 심한 태음인은 야 너는 물만 먹어도 찌냐? 나는 숨 마셔도 살찐다. 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태음인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태음인한테 좋은 운동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운동은 네. 땀내는 운동입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중에 네, 네. 근육량을 키우는 무산소 운동보다는 네. 땀을 내서 체지방을 바깥으로 빼내는 유산소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걷기 아까 뭐 네. 말씀하셨는데 등산 뭐 좋고요.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으니까 더 좋은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땀 날 때까지 하시면 더 좋다. 태음인들은 땀 안 나는 것이 오히려 중병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땀 많이 나시면 땀 좀 나세요? 예, 좀 땀 나는 편이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 예. 한번 여쭤봐도 예, 될까요?
등산 아까 예. 좀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제가 등산을 하면은 이게 숨이 많이 가쁘거든요. 예. 네, 다른 것보다도 등산을 했을 때 많이 가쁜데 이게 그럼 태음인한테 어떤 영향을 그렇죠. 있는 건가요? 자, 태음인이라는 체질은 제가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듯이 간 대 폐소, 간의 기운은 좋으나 폐의 기운이 약한 게 태음인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가 등산을 갈 때 네. 한 번도 안 쉬고 정상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 5분 걷다가 쉬고 네. 물 달라고 징징거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폐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태음인들이 원래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등산 갈 때 한 번도 안 쉬고 정상까지 못 갈까를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오히려 그런 폐가 약하니까 네. 그러니까 심폐지구력 운동을 하는 그 등산이 네. 오히려 더 잘 맞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요? 또 땀 많이 내시기를 저는 추천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집에서 계시잖아요. 지금 발도 다치셔서 네. 또는 코로나나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에서 운동할 수 없다면 네. 태음인들이 실내에서 제일 좋은 운동 방법이 바로 플랭크라는 자세입니다. 이 플랭크가 뭐냐면은 네. 쉽게 말해서 발끝 손끝만 땅에 닿고 네. 나머지가 공중에 다 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클랭크 자세가 아마 태음인들 뱃살 관리도 하고 근육량을 키워주는 운동 중에서는 실내 운동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또 발목이 나오시면 네. 수영도 괜찮아요. 아, 네. 수영도 괜찮고 또 뭐 농구도 배드민턴 뭐 이런 거 좋고 구기 종목도 좋고 네. 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골프도 좋고요. 하여튼 제일 좋은 건 어느 체질이나 다 똑같겠지만 등산. 그런데 태음인은 빨리 가는 속도를 빨리 내려고 하지 말고 네. 천천히 가되 땀 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땀을 날 때까지 운동해야 된다. 이게 꼭 운동할 때 지켜야 할 철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집 앞에 산이 있어요. 예, 예. 얕은 산이 있는데 좀 많이 좀 다니겠습니다. 예, 이왕이면 배를 마사지하면서 네.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뱃살 빼는데 더 효과가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네. 예. 자, 운동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먹는 것 좀 한번 이야기해 네. 볼까요? 우리 태음인들이 식성이 좋아서 이 먹는 거라면 또 환장하잖아요. 네, 안 가리고 예. 잘 먹습니다. 사실 태음인 보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음식물 처리반 무엇이든지 잘 먹고 잘 소화를 시켜서 세상에 왜 맛없는 음식이라는 단어가 있을까 네. 싶을 정도로 저는 다 맛있더라고요. 네. 이 집이 맛집이야. 맛집 아니라도 저는 다 맛있더라고요. 네. 먹는 거 어떠세요? 다 잘 드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네, 저 이제 뭐 육류도 좋아하고 생선도 좋아하고 이렇게 다 잘 먹어요. 다 잘 먹는데 이제 제가 노인분들하고 많이 생활을 했잖아요. 어르신들하고 계시니까. 네, 그렇게 보니까 건강에 대해서 예. 더 남들보다도 더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류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채소류를 많이 먹으려고 하고요. 제가 또 당근을 좋아해요. 당근이요? 네, 당근을 좋아하고 예. 요리할 때 당근 들어가는 요리를 하게 되면은 예, 예. 먹는 거 절반 요리에 들어가는 거 절반 그래요. 네. 아니 네. 지금 당근 얘기를 좀 하셔서 네, 그러는데 당근이 네. 그러니까 모든 채소가 다 그렇겠지만 당근은 태음인의 전용 채소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구나. 특히 당근은 네. 잎 채소가 아니라 뿌리 채소거든요. 네네. 근데 태음인들이 뿌리 음식이 좋아요. 뭐 연근, 뭐 더덕, 무, 도라지, 마. 지금 말씀하신 당근. 네. 이게 다 태음인들 아까 폐가 약해서 네. 등산할 때 호흡이 가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당근 드시면 당근입니다. 당근 드시면 당근 네. 좋아지거든요, 폐가. 그러니까 당근을 많이 드시고요. 네. 당근은 또 눈, 시력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비타민 A도 굉장히 네. 풍부하고요.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할 점은 네. 우리가 당근을 보통 이제 삶아서도 드시고 네. 뭐 여러 요리의 주 재료가 아닌 부재료로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당근은 주 재료로도 충분한 채소입니다. 네. 예를 들면 무슨 썰어서 익혀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좀 구워 먹는다든지 네. 당근을 구워서 드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이 당근을 구워 먹는다고 이렇게 의아하시지만요. 당근을 구워 드시면은 당근을 싫어하는 사람도 네. 구워 드시면은 당근의 풍미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생거로 먹는 거를 잘 더 먹었거든요. 좋죠. 생거로 더 많이 좋죠. 이렇게 먹었는데 예, 예. 구워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게다가 네. 구워 드실 때 버터가 있어요. 네네. 버터하고 네. 다진 마늘, 올리브유나 아니면은 올리고당 아니면은 그 파슬리라고 파슬리가루 있어요. 이런 거 살짝 뿌려서 드시면은 네. 태음인한테 정말 좋은 불로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단지 주의하실 점은 네. 당근은요. 우리가 썰 때 보면은 이렇게 가로로 길게 썰거든요. 네네. 그렇게 맞아요. 쓰면은 네. 안 좋고요. 한 3cm나 2cm나 3cm 두께로 얇게 동그랗게 썰어 드시는 것이 네. 오히려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고 온전한 영양소를 다 드시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제일 신선한 당근을 드시는 방법은 사서 바로 먹는 것. 네. 이게 제일 좋지만 네. 오랫동안 보관하시려면 동그랗게 썰어서 네. 보관하시라. 당근 네. 좋아하시는군요. 네. 말도 아닌데 당근을 많이 좋아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체질이 놀랍다는 거예요. 체질 따라 이렇게 몇 마디 하다 보면 네. 이 사람이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었구나는 네. 바로 그 체질에 맞는 영양 때문이었거든요. 네. 아까 육류도 좋아한다고 네. 하셨는데 육류는 어떤 육류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뭐 소고기보다는 돼지고기 더 돼지고기. 좋아하고요. 예. 또 이제 그 육류 말고 또 생선, 회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태음인들이 열이 많기도 네. 하지만 게다가 무엇이든지 이 대사 속도가 늦기 때문에 네. 잘 또 소화를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소화 잘 태음인이 기의 순환이 잘 안 되면 네. 변비가 또 올 수 있는데 기의 순환이 잘 되면 먹는 것도 그러니까 젓가락을 한번 들면 바닥이 네. 날 때까지 보일 때까지 먹는다가 태음인이거든요. 식성의 대가인데 그리고 아까 돼지고기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몸이 네. 뜨겁지 않고 뭐 차다고 하면 네. 돼지고기는 좀 줄이시고 소고기를 좀 더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고기가 다 그럴 수 있겠지만 성질이 찬 고기가 바로 돼지고기고요. 뜨거운 것 이건 닭고기예요. 그럼 찬 거와 뜨거운 거 사이가 있는 게 바로 소고기거든요. 그러니까 열이 많이 있을 때는 좀 돼지고기를 드시고 몸이 컨디션이 안 좋다 할 때는 소고기를 드셨으면 근데 좋겠습니다. 제가요, 땀은 많이 흘려요. 흘리는데 더위도 타요. 근데 겨울만 되면은 수족냉증이 있으시구나. 아니 몸이 엄청 차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왜 그게 그런지. 태음인의 의민의 네. 특징이에요. 우리가 양기를 받는, 그러니까 해의 기운을 받는 양인. 우리가 음력 센다고 하잖아요. 네. 음의 기운이니까 음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인은 당연히 찰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양인도 찹니다. 네. 그러나 몸이 찰 때 우리가 그 찬 것을 보상해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네.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운동도 좋고 네네. 뭐 따뜻한 뭐 옷을 껴입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음식으로 다 케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겨울에 손발뿐만 아니라 몸이 찬 거는 네. 극히 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한겨울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도 땀 흘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태음인은 뭐 그렇게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찰 수가 있지만 면역을 높여주기 위해서 운동과 함께 겨울이야말로 네. 태음인한테 소고기를 꼭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닭고기도 따뜻한 그렇죠. 성질이고. 닭고기는 더 좋죠. 원래 닭고기는 성질이 워낙 뜨거워서 몸이 찬 소음인 걸로 보지만 네. 다 같은 음인이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닭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열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좀 열이 좀 많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회로 조금 다운시키고 네, 네.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또 닭고기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같은 태음인이라서 네. 공감되는 부분이 오늘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하여튼 당근을 잘 드신다고 하니까 네.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 중에 당근만큼 또 좋은 게 있을까 싶으니까 당근 많이 드시고요. 네. 자, 그런 다음에 뭐 밥도 드시잖아요. 네. 뭐 고기는 그렇게 드시고 과일도 이렇게 채소도 이렇게 드신다고 하셨는데 자, 밥 양은 어떠세요?
제가 밥은 많이 먹지는 않아요. 많이는 먹지는 않고, 이제 좀 살이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랬잖아요. 예. 살이 찌다 보니까 좀 약간 당뇨가 그렇죠.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쌀밥은 좀 잘 안 먹으려고 하고요. 이 잡곡밥을 위주로 조금 이렇게 먹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 네. 율무밥을 좀 추천합니다. 율무밥이요? 태음인한테 정말 좋은 게 바로 율무밥이거든요. 네. 율무차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밥을 하실 때는 네, 네. 물론 이제 백미도 좋지만 네. 율무를 좀 섞어서 네. 율무밥을 좀 드시기를 추천하겠고요. 네. 과일은 또 뭐 어떻게 좋아하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과일은 제가 귤하고 포도를 많이 좋아해요. 귤하고 포도. 네. 사실 귤도 음인 거고 포도는 양인 거고 네. 이렇게 태음인은 중도의 길을 걷기 때문에 네. 음과 양을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습니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쪽인 것 같기도 하고 이쪽인 네.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근데 이제 있더라고요. 포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네. 당뇨 걱정이 되시니까 네, 네. 아무래도 포도는 조금만 줄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포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네. 당뇨 걱정이 있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 특히 네. 태음인들한테 당뇨 문제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과일에도 과당, 그러니까 네. 당분의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과당인데 그 포도가 태음인들한테 있어서 살찌는 요인 중에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포도를 나쁘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네네. 포도가 어울리는 소양인들이 있고 다른 체질도 네. 있지만 태음인은 먹지 마라가 아니라 양을 좀 줄이시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귤 또는 사과나 네. 또는 배 이런 걸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과일도 그렇게 드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은 땀 빼는 운동 네. 그다음에 과일은 지금 말씀드린 것 네. 그다음에 밥은 율무밥을 좀 드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제가 몇 가지 태음인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좀 들어보니까 좀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알려주신 대로 해서 또 제 건강 또 많이 지키고 또 주위에 또 태음인들이 있으면 또 추천도 하고 예. 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이 나이 먹고 체질 모르고도 잘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체질 알아서 뭐 하냐 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체질 모르고 살으셨어도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젊었고 네. 면역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앞으로는 더 힘들잖아요. 네,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노화가 되니까 그래서 체질대로 더욱 살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태음이라는 걸 아셨으니까 네. 태음인에 맞는 섭생대로 사신다면 네. 건강백세의 지름길이 바로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태음인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근 버터구이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당근은 항산화 성분인 카로틴 성분이 굉장히 많은 채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식성이 좋아서 대장암이 걱정이 되는 태음인들한테 아주 유익한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당근을 얇게 써셔야 돼요. 그런데 당근은 이렇게 얇게 쓰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동그랗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는데요, 저는 이렇게 동그랗게 당근의 원형 모습을 그냥 한 1에서 2cm 정도 얇게 써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야 먹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당근을 이렇게 써실 때 껍질을 벗기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산화 성분인 카로틴 성분이 이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씻고 껍질은 크게 훼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달궈진 프라이팬 위에다가요, 버터를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버터를 이렇게 충분히 녹이셔서 이 녹은 물을 여기 그릇에다가 담습니다. 자, 이렇게 담아주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파슬리 가루,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올리고당을 넣어도 되고 꿀을 넣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다가 올리고당을 좀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얘를 잘 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버터 녹인 거하고 다진 마늘, 그다음에 파슬리 가루, 그다음에 꿀이나 올리고당을 이렇게 넣어서 잘 섞어주시면 아주 유익한 당근 버터 구이의 양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이렇게 프라이팬이 달궈지면요, 당근을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지요? 이렇게 당근을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미리 준비했던 이 양념을 여기다가 살짝 토핑처럼 발라주시는 겁니다. 올려주시기도 한다고 이렇게 토핑을, 양념을 이렇게 토핑처럼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태음인한테 매우 유익한 당근 버터 구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태음인들한테 당근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오늘은 당근 버터 구이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태음인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딱 그 체질이기 때문에 그것만 먹어야 된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체질을 알고 나한테 유익된 거, 나한테 좋은 거를 조금 더 챙겨 먹는다면 그게 바로 약식동원의 이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내 체질을 알고 내 체질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주에도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